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 윤주호입니다. 어, 에어팟 끼고 하다가 조그만 마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음질이 조금 예민하네요. 예. 일단 주말마다 제가 이제 뭐 매크로 상황이나 이런 거 보는데 뭐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온 상황이라서 뭐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섹터가 좋은지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매크로적인 이슈를 계속 체크하는 게 좀 지금은 이제 투자 전략에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금리 인상 전까지는 불확실성은 지속하다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금리 인상 3월에 실제로 금리 인상 하고 나서 또 엄청 두들겨 맞으면은 그때라도 팔 걸 뭐 이런 후회도 되지만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시장 리스크 그 다음에 지난주에 유가가 있었는데 그래도 유가는 좀 안정세를 보이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랑 인플레이션 두 가지를 넣었고 노출은 이미 악재가 됐죠. 저희가 이미 저점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2월 중순까지 일단 기술적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악재, 뭐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뭐 이슈가 터진다든지 그때까지는 좀 일정 부분 보수적으로 시장을 상방으로 보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건 올라도 어떤 건 빠지기 때문에 사실 장이 오르는 것만큼 수익이 안 나서 오히려 초보 투자자분들은 인덱스를 사시는 게 그러니까 ETF를 사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차별화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반기를 보면야 지금 이제 2월이 저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한국이 어느 정도 동조화가 거의 끝났습니다. 일단 시장의 주도주가 지금 부재하죠. 원래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메타버스 뭐 게임주 쪽으로 많이 갔었지만 뭐 어차피 다시 또 돌아올 거긴 하지만 일단 한 3월 4월부터 이제 실적을 내면서 주도주가 어디서 나오는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 7일 날 보면 종가 이후에 지수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저희가 설날에 되게 뭐 분통을 터뜨렸잖아요. 예, 코스피, 코스닥이 다우 대비 너무 눌려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저희가 지금 앞질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조정을 받으면서 일단락이 됐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뭐 보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 PBR 가치주 플러스 빈집 팩터가 되게 잘 되는 것 같고요. 뭐 화학주 같은 경우도 뭐 다우가 가격을 올리는 등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고 원래는 2월 11월부터 2월까지가 원래 화학 성수기이긴 한데 지금 뭐 사실 트레이딩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큰 그림에서는 위드 코로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다시 한번 넣었는데 왜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더나 CEO가 주식 다 팔고 트위터 계정을 삭제한 순간부터 해외는 갑자기 리오프닝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약간 애매모호한 게 뭐냐? 한국은 이제 주변에 이제 여행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안 푼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에 동참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한국도 같이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난주에 올랐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도 선 반영돼서 먼저 오른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뉴스가 나올 때쯤 되면은 이제 또 일부 파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수록 아이러니하게 지금이 피크라는 기대감도 함께 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모멘텀이 발생되는 경우 피크가 찍고 이렇게 빠지면 뭐 아마 가격이 먼저 선반영돼 있다가 오히려 빠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실적으로 가는 것 중에서는 사실 의료기기랑 뭐 운송의 FSC 저희가 대한항공 뭐 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항공 카지노 다 기대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좀 그림이 잘렸네요. 예, 피부과 의료기기도 뭐 하단을 높이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하면은 작년에 3번 속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속냐라고 하지만 2021년도까지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움직였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가고 있어서 아마 지금은 전고점보다는 더 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더나의 어떤 내부자가 주식을 팔았다는 것 자체가 하반기 백신이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음식료 말고도 이제 시멘트 같은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절대 못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소주 가격이 주정 가격 오른 거에 따라서 올랐고, 요거는 이번 주부터 이제 출하되는 물량부터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시멘트 가격도 얘기가 나와서 한번 가격을 살펴봤는데,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보면은 시멘트가 작년에 그래도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어요. 예, 하다가 다시 이렇게 유연탄 가격이 쭉 빠졌거든요. 이제 유연탄 가격에 이제 유연탄 가격이 한 30%가 이제 시멘트 가격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멘트 가격 원가가 유연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결국에 작년에 중국 호주산 중단했던 게 이제 요 트리거를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수요와 아니면 원가 부담에 의한 어떤 코스트 푸시의 이런 과정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뉴스를 보고 원가가 올랐구나 라고 보면 이게 판가에 전이되는지는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올해 많이 쩔어 있었냐, 그 다음에 판가의 전가 가능성이 높으냐가 이제 주식의 중요한 트리거입니다. 지금 애널리스트가 추정이 아마 회사가 가이던스가 더 느릴 가능성이, 주가보다 느릴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타 관련해서는 이제 뭐 지난주와 연속으로 있었던 거는 다 빼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엔터지는 4분기 실적 우려가 있는데 아마 요때 저점 매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 주 이제 목요일부터 SM이 실적 발표를 하죠. 네, 실적 발표 때 좀 좋은 얘기 또 3월 달에 뭐 NFT 관련된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SM 빼고는 지금 대부분 좀 했어요. 예, 그래서 뭐 당연히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심텍, 대덕전자 이런 애들은 지금 4분기가 최대 성수기 이후에 이제 3분기 최대 성수기인가요? 1분기까지 실적 서프라는, 그러니까 4분기만큼 1분기가 실적 서프라는 얘기가 이미 여의도에 돈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가 특별히 조정받은 것도 없이 신고가를 난다. 결국에 실적주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2차전지도 LNF가 이제 가이던스를 좀 상향할 예정입니다. 네코프로 BM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가이던스 상향하니까 주가가 이제 뭐 바닥에서 한 10% 정도는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페노션 같은 경우도 BDI 가격이 이제 저항석 수요가 부진하면서 이제 약간 슬로우했다가, 예, 여기 보시면 약간 슬로우해졌다가 다시 또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제가 보는 뭐 분석한 회사들 요 관련돼서 이제 키워드 요 회사들을 이제 검색을 이제 어플에서 해보시면은 최근에 EM텍 했던 거, 아니면 뭐 캠트로닉스 미팅 했던 거, 뭐 네오셈 작년 10월 했던 거, 뭐 이런 것들 보시면 거기서 크게 바뀔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어플에서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자료 업데이트가 이제 종목 업데이트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석경 AT를 갔다 왔고 관련 내용을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장익기 주간 요약을 쭉 드리는데, 이건 요약본이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 이미 좀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미용, 그 다음에 종이도 이제 유럽에서 쇼티지다, 뭐 가격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나왔고, 건자재 업종들도 이제 원가,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관련된 아니면 처방 가격이나 이런 거랑 연동된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하고 한국의 이 고점 대비 낙폭과 그 다음에 저점 대비 상승률 요거를 준비를 했는데, 요게 언추 비슷하게, 그러니까 코스피를 보시는 방법은 코스피랑 다우가 있는데 다우가 한 3% 앞서 있다 그러면은 코스피가 오르던 다우가 빠지던 대부분 3개월 고점 대비 성과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차감을 해서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볼 때 느낀 거, 그러니까 뭐 코스피가 3일 연속 많이 빠졌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딱 보면 다우보다 앞서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저희가 주간마다 보고 있고요. 네, 한국 대비 성과는 다우랑 나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은 나스닥 대비 코스닥 저희 많이 빠졌다고 엄청 뭐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이 거의 0에 붙었다는 거는 거의
이제 거의 동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계속 빠지면 한국도 이제 버틸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3개월 지수 수익률은 저희가 이제 지수를 보면서 그래서 감은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간에는 보면은 러시아가 다시 빠졌고요. 전쟁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주간에 오히려 코스피 코스닥 그러니까 연초 대비 3개월 대비 루저들이 버티고 오히려 다우나 다우 뭐 이런 쪽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제 YTD 저희가 YTD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시면은 여전히 그래도 코스피가 먼저 빠지고서 좀 지금 쉬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어떤 피어들 그러니까 좀 비교될 수 있는 지수들이 여기서 더 빠지면은 한국도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브라질, 대만은 잘 버티는데 한국만 이런 이유는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주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보내드렸고 여전히 바이오와 이제 반도체 SK 하이닉스를 기대를 했을 때 바이오가 살짝 반등이 나오고 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왔지만 추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추세가 변함이 없다는 거는 결국에 하이닉스 롱의 바이오 숏 그 다음에 전략이 워킹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포지션을 반대로 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순매수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조금 이렇게 그래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떤 걸 샀는지 봤더니 이제 대형주 위주로 샀고 외국인은 이제 IT를 많이 써요. 낙폭까지 IT를 샀는데 왜 제가 가지고 있는 IT 대형주는 안 샀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금융업 이렇게 샀어요. 샀고 기관들이 사는 거는 진짜 금융업 오히려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저점에서 같이 샀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는 이미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안 산 것 같고 이제 중형주로 이제 수익률 게임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개인 곧버스 순매수라고 해서 이제 요게 올라가면은 이제 지수가 안 오르거든요. 근데 요게 조금 이렇게 슬로우해요. 옆에서 이렇게 길 가능성이 있어서 외국인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수의 급락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까지 추측입니다. 이거는 생각을 해놓고 대응을 하는 거고 이 관련된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주간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코스닥 2천억을 산 거 2천억을 산 거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연초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뭘 살까라는 거에 대한 코스닥 종목을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지난주에는 좀 나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선물이야 워낙 박스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박스 상단은 재현되어 있고 보세요. 여기 박스 하단 상단인데 여기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뭐 지수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짧다. 그래서 저점이 빠질 때는 뭐 지수를 사고 뭐 조금 오르면 팔고 뭐 이런 상황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신기하게 개인이 사면 삼성전자가 빠져요. 근데 개인이 다시 또 힘있게 사니까 삼성전자가 빠지는 모습이 나와있고 아무래도 하이닉스를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외국인의 코스피가 아니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순매수가 이렇게 되면은 또 전자만 눌릴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뭐 컨트롤 보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대형주 관련돼서는 일단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시 회복을 했죠. 회복을 했고 10년물도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국채 수익률이 금리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시장에서 무조건 뭐 은행주나 금리 인상에 따른 무조건 저 PBR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거는 일단 돼지 가격 요게 이제 주가에 많이 올렸어요. 이제 돼지 가격도 오른다. 네, 한국도 근데 보통 이제 뭐 목재 가격 이런 거 오른 다음에 종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돼지 가격 오르면 저희가 또 뭐 돼지 파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이 또 어느 정도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시차가 조금 있기에 한국이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니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2차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생산에 이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2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가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최근에 올랐던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유가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죠. 여기 보면 하위권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런 내용들이 이제 제가 써놓은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금 가격도 올랐죠. 그 다음에 외국인 제약바이오 비중은 이게 이제 외 코스피 코스닥 다 전부인데 이제 저희가 큰 이제 제약바이오 대형주 위주로 볼 때 하는 건데 아직까지 뭐 모멘텀이 없습니다. 줄줄 세고 있죠.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보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너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시장의 센티먼트 저희가 알고 있는 센티먼트를 저희가 판단할 때 이런 바이오들의 이제 급등이 한 번쯤 나와준다면 시장이 이제 도는구나, 현금을 좀 투입을 할 타이밍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현금을 투입 타이밍을 요걸로 좀 가늠할 수도 있을 거다. 물론 뭐 쇼코보하고 다음날 빠질 수도 있지만 바이오를 사자는 게 아니고 어떤 종목의 비중, 어떤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좀 높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이제 게임주 반등 나오고 게임주 시그널 나오자마자 2월 15일이 금요일이었나요? 예. 나오고 나자마자 이제 보면은 뭐 다 없습니다. 네, 없죠.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으면 여기서 빠져도 저희가 할 말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약간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실 텐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걸 놓쳤네요. 예, 중간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죠. 이제 바닥 대비 저희가 3개월 바닥하고 3개월 고점을 비교해서 이제 얼마 정도 회복했나 라고 보면은 30-40% 회복한 거예요. 오히려 의외로 코스피가 좀 많이 회복했죠. 결국엔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60% 70%까지 가냐 아니면은 뭐 그전 전고점을 가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코스피 200하고 이제 코스닥 RSI 위치를 한번 볼게요. 위치를 한번 보면 RSI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모델의 지수의 등락을 이용해서 과매도 과수도, 제가 텔레그램으로 요때 바닥일 수 있다. 이제 시장에서는 1월 26일 날 바닥이다 하는데 장이 빠지는 날이어서 아무도 많이는 못 찾았을 것 같아요. 27일 장 전에 제가 프리미엄 고객들, 유료 고객들은 텔레그램 그러므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금 투입 구간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레버리지를 샀고요. 지금 보면은 50%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애매해요. 네, 애매하게 올라왔습니다. 애매하게. 그래서 여기서 뭔가 무조건 위로 간다, 무조건 아래로 간다 하기에 애매하니까 이제 장중에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질질 끌겠죠. 예. 그래서 뭐 국방장관들끼리 이번 주에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사실은 큰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질질 끌수록 좋죠. 양쪽 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고, 보통은 제가 이제 종목 탐방 갔다 온 종목이나 이제 좋아하는 종목들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매크로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니였습니다.